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광고 나가는 동안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뒤에서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 나 안 궁금한데. 처음에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왜 중요해? 근데 사실은 그 특허처럼 뭔가 상 받을 거를 누가 했느냐는 누가 했으면 어때요? 그렇죠. A가 했다고 해도 다 뭐 AI나 나나 둘 중에 누가 칭찬받아야 돼? 그럼 별 관계 없어요. 문제는 내가 만든 AI가 뭘 잘못해서 사고를 쳤어. 그렇지. 내가 지시한 것도 아니야. 지가 했어. 인공지능이라서.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고 벌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그런 확정해. 거죠. 예를 들면 물적 피해 같은 거야 주인인 내가 해야지. 얘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나 예를 들면 형사상 피해 같은 거가 돈을 당하면 내가 가야 되냐 얘가 가야 되냐는 좀 얘기 다른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사고 났을 때 이때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냐? 회사냐? AI냐? 알파고를 때려주면 되는 거냐? 아니면 알파고 주인 나와 이래야 되는 거냐? 이게 조금 먼 미래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 곧 다가올 일이어서 굉장히 재밌는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서 우리 특허청의 김지수 특허기획심사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워낙 주제가 재밌어서 저희 말씀을 뭐 저희 둘이 다 해봐야 너무 떠들었네. 네. 와,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맞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매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사는데 사실은 그 방송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좀 생소한 주제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잘 전달이 될지. 아닌데 이거 세상 이거보다 재밌는 거. 오늘은 진짜 신기한 이야기. 그런 거죠. 일단 그 사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AI가 발명을 했다. 그렇죠. 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BBC라든지 여러 이제 전 세계 방송국들이 이거에 대한 다큐라든지 뭐 촬영을 해서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 인공지능 발명자 프로젝트라고 이제 미국과 영국의 그 인공지능 이제 엔지니어들 그리고 법률가들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 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 대규모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지금 전에 말씀하신 자율주행도 있고, 근데 신기술을 개발하는데도 신약 개발처럼 이제 엄청난 뭐 몇백억 몇천억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지금 그 대부분의 나라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만이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사람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신약 발명을 주로 AI가 많이 하는군요. 그걸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들 이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일일이 과학자들이 그 논문들을 읽어보고 항바이러스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뭐 해서 그걸 쭉 살펴본 다음에 비슷한 걸 찾아 다시 실험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그런 논문들이라든지 여러 실험 자료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해가지고 걔가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을 막 찾아내는 거죠. 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나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요. 과거에도 어떤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는 컴퓨터를 돌려서 쓰기도 하고 전자계산기를 쓰기도 하고 다양한 도구를 쓰죠. 기계의 도움을 받죠. 그렇죠. 그러나 그 기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뭐 발명한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의 뭐 그겁니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도구일 뿐이지. 근데 신약 개발에서 인공지능도 그냥 도구일 뿐인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도구로서의 AI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발명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발명의 착상이라고 해서 이제 논문이나 아니면 이제 실험하는 건 비슷한데 그 문제 인식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구체화라고 해서 자기 생각이 맞는지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쭉 거칩니다. 근데 지금 현재 AI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체적으로 실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노력들을 굉장히 덜어주고 있거든요. AI가 대신 실험해주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인간이 했던 활동에 비교한다면, 얘가 인간의 활동을 대신했으니까 인간의 역할을 대신했으니까 뭐 공동 발명자로 최소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신통하니까. 예. 같이 일해보니까 너무 신통해. 근데 이제 사실상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행 모든 법은 이제 인간인 걸 모든 전제로 이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것들이 이제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내면 권리가 이제 무주공산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AI한테 권리를 주자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만든 걸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군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근한 예가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여행 가시면 코끼리가 그림을 그려서 막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저 TV에서 본 적 있어요. 코끼리가 막 이렇게 앞발에다 붓을 끼워. 붓을 끼워가지고 그림 그리고 막 하더군요. 그게 이제 만약에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게 뭐 1,000억 뭐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저작권법도 이제 저희랑 비슷한데요. 인간의 감정 사상을 창작한 걸 그 저작물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만약에 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부자가 1,000억을 주고 샀는데 그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 코끼리 주인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보통 코끼리 주인 아니에요? 보통 코끼리 주인. 그러니까 어차피 코끼리한테 줘도 주인이 가져갈 거니까. 아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쉽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얘기를. 그 로봇이 이제 체코어로 이제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아, 로봇이 노예라는 1920년대 이제 체코의 연극에서 이제 나온 단어인데요. 이제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법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문제는 굉장히 쉽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의 것은 주인의 것으로라는 법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중에서도 노래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이런 노예들이 있었대요.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다 주인의 것을 했던 그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현대에 적용하면 쉽게 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시죠. 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그런 게 어딨냐. 다 인공지능을 만든 또는 산 인공지능 소유자의 것이지. 라는 논리가 다수설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로마법처럼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인간만이 이제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브라이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법인격처럼 제3의 법적 존재를 만들어내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인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으니.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주인이 그냥 다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주인을 정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학습을 시키고 또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원하는 결과를 나오도록 다시 유도를 하고 그리고 돈을 투자하신 분도 있고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신 분도 있고 또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그걸 돌린 엔지니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 중에 누구 걸로 해야 되느냐? 교통정리도 약간 필요하죠. 맞아요. 이게 특허권 뭐 모르겠 이런 거야. 이제 권한이 뭐 회사가 한 거면 회사가 있지만 예를 들면 LG전자가 뭘 만들었어요. 좋은 기술로 뭔가를 특허를 내겠죠. 특허권은 LG전자가 갖고 있고 돈은 LG전자가 벌죠. 그러나 이 좋은 기술을 누가 발명했대라고 하면 여기 저 안승찬 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승찬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물론 이 안승찬 연구원한테 이 특허 기술에 대한 로열티가 가느냐 마느냐는 뭐 그건 그 계약의 문제고 얘는 회사원이니까 월급 받으면 됐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누가 발명했느냐는 쓰긴 써야 되는 문제라서 누구든 써야 되니까 사람을 그렇죠. 하여튼 써야 돼.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저희 특허법은 사람을 이렇게 발명자로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이렇게 특정을 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전자도 무조건 하여튼 발명자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삼성 거라는 게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의 누구 거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이제 말씀해 저희들은 권리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데 발명자라는 훌륭한 엔지니어나 연구자가 있으시고요. 그분이 좋은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내면 그거를 삼성전자에 양도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등록은 사람이 하는데 내가 양도를 한다.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을 해야지 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주면은 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렘브란트 그림을 인공지능이 그렸다는 등, 그리고 뭐 이제 일본에 뭐 이제 작사 작곡하는 그런 로봇이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나라 법들을 빼면 영국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이제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렘브란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그림 같은 경우에는 6억인가 이렇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예. 그것도 되게 이상하죠. 이게 팔렸다는 것도. 누군지 소유권이 아직 발생을 안 했는데 이제 팔렸다는 그런 인공지능이 그린 렘브란트 그림이 비싸게 팔렸어요? 예. 와. 소도비 경매에서 이제 6억 원에 이제 팔렸습니다. 팔렸어요. 예. 근데 그게 그 돈은 뭐 누구한테 어디로, 누구한테 가야 가야 애매하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걸 예상을 하고 예. 1988년에 그 컴퓨터 환경에서 만들어진 창작물은 그 컴퓨터 환경을 만든 사람의 것이다. 라는 소유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노예의 것은 주인이 그렇죠. 똑같은 렘브란트 그런 그림은 얘기죠. 그럼 그 인공지능을 산 혹은 교육시킨 그렇죠. 그 인공지능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소유이네요. 소유다. 예. 그렇게 하면 심플한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이 만약 이제 오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들은 디지털로 이렇게 돼 있으면 무제한 복제를 하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 법제에서 원래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려야 되는데 네. 이제 저작권법 침해로 민형사상 막 복사를 하면 네, 걸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안 걸리는 거죠. 그런 복제를 막 해도 왜요? 왜? 권리가 발생 안 했으니까요. 어느 누구한테도. 인공지능이 그린 렘브란트 그림은 원래는 인공지능 건데 혹은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건데 예.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은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권리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인도 권리 발생이 안 되네요. 그렇죠. 주인은 그린 게 아니니까 권리 발생이 안 되고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 발생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렘브란트 그림은 아무도 주인이 아니네? 내가 백과사 그냥 팔까?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네요. 우주공산이 되는 거죠. 야, 이거 중요한 문제다 이거. NFT로 몰래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팔면 그래서 예전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괜히 무리를 일으키는데 네. 그 가수 조영남님이 네.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화투 그림을. 예, 그렇죠. 본인은 이렇게 그려라고 하고 조수가 다 그렸다면서요. 그렇죠. 그 도대체 조수가 그린 거냐 조영남님이 그린 거냐 그렇고 그런 것도 약간 뭐 좀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 주제가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조영남 씨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네. 어떤 그 창작의 방향성 예. 이런 거를 하고 조수부는 이제 그 부세 역할이라고 할까요? 네.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만 대신했다고 한다면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영남님이 하신 걸로. 네. 그 미술계의 간행이다. 예. 뭐 수제자나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창작 방향의 결과물을 얻어낸 것도 하나의 그 관행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이런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인간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조영남 씨가. 근데 인공지능도 이제 지금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제 자율주행차면 1, 2, 3, 4, 5단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1단계 같으면 뭐 이제 그 충격 방지 아니면 차선 유지, 2단계 같으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초기 단계인가요? 속도 조절하고. 뭐 3단계 같으면 뭐 차선 변경을 이제 하고 3단계부터는 핸들에서 손을 떼도 되죠. 네, 4단계는 뭐 핸드폰 이제 떼고 4단계부터는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 그렇죠. 안 보여도 된다. 안 보여도 되고 5단계 같으면 뭐 이제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뭐 차에 타고 자면 원하는 목적지 데려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 이제 특허 발명 단계는 이제 저희들이 그 금년 8월 달부터 인공지능 그쪽 연구하신 분들하고 굉장히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자율주행차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단계냐 이게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발명을 한다면 인공지능이 발명을 했던 경우에면 실제로 인공지능이 발명해서 특허로 출원한 기술은 아까 신약 만들 때 쓴다 하나를 말씀해 주셨고 또 뭐가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서 나와요 그런 게? 뭐 지금 모든 분야에 다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도구로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서는 모든 분야에 다 퍼져 있다고. 아니 최근에 제가 무슨 뉴스를 봤더니 인공지능이 개발을 한 발명품이 무슨 주걱 비슷한 건데 좀 손잡이가 좀 편리한 주걱 같은 거였던가? 지금 요번에 이제 그 알파고처럼 그 인공지능 이름이 이제 다부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부스. 저 영어 약자입니다. 뭐 디바이스 포 부트 스트래핑 뭐 해가지고 뭐 이제 뜻은 뭐냐면 이제 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특허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발명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과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다부스라고 딱 써놓고 가로 열고 이 발명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졌음. 딱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 내용은 뭐냐면 아까 이제 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식품 용기인데요. 식품 용기. 예. 이제 텀블러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끼기 좋게 원래는 텀블러 동그랗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규칙적으로 이제 홈을 파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기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로봇팔이 이제 결합해서 안정되게 그 텀블러를 옮길 수 있도록 용기를 옮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이제 발명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발명은 아니네요. 예, 기술 내용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닌데 어쨌든 얘가 발명했다. 내가 지시한 게 전혀 없는데. 그렇죠. 다부스가 알아서 발명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영국의 저명한 뭐 법률학자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협업으로 전 세계 특허청에 다 뿌렸습니다. 그 특허 신청을 예.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이제 그 3월달에 접수가 돼서 5월달에 이제 이거는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통지서를 보냈죠. 우리의 입장은 인공지능이 받는 건 아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인정해주고 싶은데 그건 좀 너무 앞서간 얘기가 되겠지만 현실로 본다면 저희들 이제 법조문이 어떻게 되냐면 특허법 33조가 발명을 한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국장님 그때 그 법은요 그냥 발명을 한 주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라고 쓴 거죠. 그때는 다른 게 사람 말고는 없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 똑같은 거를 받아준 나라도 있어요? 특허를 받아준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뭐 유명해지게 된 것 같은데 금년 7월달에 호주하고 남아공에서 이제 특허가 발행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특허를 받아줬어요? 걔는 거기는 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호주에서 남아공에서는 특허가 발행이 됐고요. 호주에서는 이제 호주 특허법원에서 그 발명으로 받아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좀 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기만 하면 그냥 받아주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기 심사가 없네요. 그냥 다 그냥 받아주는 일단 등록. 등록. 이게 뭐 나오긴 나오는데 뭐 사람들이 이제 쏘쏘 뭐 그냥 그랬는데 이제 호주 특허법원에서 이제 호주 특허청이 이제 저희랑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그 호주 특허법 판사님이 이제 그 판결문에 굉장히 재밌게 글을 써놓으셨어요. 왜 인정돼야 되는지. 호주 특허법도 저희들처럼 이제 발명을 한 사람은 특허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벤터로부터 영어로 치면 인벤터로부터 받은 사람은 특허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조문이 있는데 여기서 인벤터란 발명한 사람. 발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걸 사람했는데 호주 특허법원 판사님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인벤터는 그러니까 영어 문법상 OR로 끝나는 거 꼭 사람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나 컴퓨터처럼 진짜 뭐 도구로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고 인벤터가 ER로 끝났다면 이건 여지없이 사람이어야 되는 거라고요? 에이 진짜 환상이 정말. 근데 판사님 이제 철학의 길이 거기다 또 몇 줄 더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제 그 특허법이라는 게 원래 그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법이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유연하게 해석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뭐 글을 써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끝나지는 않았고요. 호주 특허청하고 이제 양자 회의도 좀 했었는데 지금 호주 특허청에서 이제 호주 대법원에 그 불복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못 받아주겠다고?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죠. 와, 거기도 강경하네요. 그럼 뭐 꼭 그렇게까지 대법원까지 갈 일입니까 그게? 취지들은 뭐예요? 꼭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저희는 왜 그런 겁니까? 그냥 법이 사람이라고 표현했거나 인벤터라고 해서 이건 뭐 인칭 아니냐 사람이지 이게 사람이 아닌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문법을 몰라? 이제 이런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야 이거 AI가 이거 발명을 했다고 생각해봐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막아야 된다. 이런 겁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사실의 문제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저희들이 이제 법을 고칠 때는 이제 사회 현상하고 이제 잘 맞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좀 더 연구를 해보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까 뭐 좀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제 옛날 마차 시대로 돌아가다 보면 마차가 이제 10km로 이렇게 평균 달리고
그리고 최대 해봤자 한 4, 50km 이렇게 달렸다고 해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그 미래를 예상해서 고속도로에다가 저기 큰 도로에다가 마차 뭐 100km 이하 뭐 이제 주행 금지 뭐 이렇게 써놓으면 언뜻 보면 뭐 맞는 것 같지만 현실하고 안 맞는 이상한 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 고속화도로 이렇게 가보면 80km 이상 달리라고 하는 또 네, 그런 그렇죠. 고속화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뭐 현실하고 안 맞는 법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유럽의 시민단체에서 많이 반대를 한 이유인데요. 네. 그 인간이 이제 법인이라는 그걸 만들어서 책임과 의무를 많이 회피했다. 법인 예. 회사 예. 너희들이 이제 또 그런 걸 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냐. 책임을 회피하려고 AI한테 이건 기술 발전의 문제보다 예.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저희가 보인다. 사람 갖고 와라. 회장님 나오라고 해라. 왜 김대리 와서 네가 했다 그러냐. 그런 거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람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인공지능도 발명했으면 인공지능이어야 해라고 하는 분들의 저희는 뭡니까 반대로? 그분들은 첫 번째 정직의 문제고 그리고 투자의 문제다. 투자요? 예. 투자는 왜요? 혹시 이제 저희 나라에 이제 인공지능을 위해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제 벤처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커다란 컴퓨터가 한 500대 이상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한 달에 전기세만 뭐 이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내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전기요금 내년 1월에 동결됐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결과물을 지금 현행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약 개발을 했다 그러면 지금 특허권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이득이 이제 기업체의 이익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제 발명했다고 하는 순간 지금 현행법에서는 어느 나라법으로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숨기면 안 돼요. 내가 이거는 인공지능 얘는 숨겨놓고 그래 사실 내가 인공지능으로 있어요. 받아주면 인공지능을 하는 거고 보호를 못 받아? 그럼 내가 할 거야. 소장님이 하셨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직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연구소장님이 안 한 거 아니냐. 옆에서 제가 다 봤는데 연구소장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특허청이 가끔가다 그런 그 무효심판이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연구소장님은 뭐 이제 숟가락만 올렸을지 연구 지시만 했지 실질적으로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법률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좋은 결과물 있다 빈대 붙은 거지 실질적으로 심부름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소송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바꿔가는 그런 추세가 되겠죠. 앞으로 지금 이때 빨리 길을 잡아놓지 않으면 골치 아프겠네요, 진짜. 진짜로. 특이하네요. 그러면 AI 발명자를 인정해준 나라가 일단 말씀하신 호주, 영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아공하고 이제 저기 호주. 근데 인정했다기보다는 좀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일단 과정. 거기는 그래도 해주자는 쪽으로 가는 거고. 법원 판결문이 일단 그렇게 나왔는데 호주 특허청의 입장은 저희랑 같은 입장입니다. 누가 소송을 해서 판사님은 그래 인공지능이 했다고 해라. 하지만 호주 특허청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아니래요입니다. 뭐 다 안 되는 쪽으로. 주로 특허청에 계신 분들은 다 싫어하네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이제 법대로 법대로 저희들은 뭐 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 좀 국장님을 그럼 국회로 보내드리면 이 법을 바꾸실 겁니까? 아니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발명을 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사람 빼고 발명을 한 주체라든가 그렇죠. 발명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저희들이 이제 특허 제도가 국제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저희 나라라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사실 별건 아닌데. 맞습니다. 굉장히 항상 저 똑같은 실수를 하죠. 딱 그거 하나 실수하고 계신데 그걸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까? 아니 정말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인정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특허를 내보냈는데 예. 가장 돈이 되는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인데요. 네. 중국 특허청이나 미국 특허청에서 발명자 사람 아니니까 안 돼. 네. 이러면 이제 권리가 그것도 또 날아가거든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맞춰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약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그래, 나라마다 법 바꿔도 안 된다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 거네. 각자 나라마다 우리는 해주고 저쪽은 안 해주고 아무 소용이 없네요. 특허의 문제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 사견은 인공지능이 한 거면 인공지능이 한 걸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그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청이 국제 컨퍼런스 같은 걸 했다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뭐 좀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때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저희 네. 이제 밤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모질랄 정도로 예. 이제 국제 컨퍼런스 7개 국가가 모였습니다. 이제 호주, 캐나다, 예. 영국, 미국, 중국, 예. 뭐 저희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 죄송합니다. 네. 7개국이 모였네. 저희 나라 우리나라. 네. 하여튼 우리나라까지 해서는 네. 7개 국가가 모였는데요. 네. 이제 중국 빼놓고는 이제 그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죠. 예. 그분들하고 이제 2시간 반 가까이 이제 재밌게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예. 이게 이 특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뜨거운 논쟁인가 보네요. 예. 굉장히 뜨거운 논쟁입니다. 뜨거운 논쟁이고. 그분들 얘기는 뭐였어요? 그분들의 주류는 그분들의 주류는 빨리 법 바꿔야 된다. 그분들도. 법을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 인정하자. 빨리 통일하자. 조약을 통해서 한 날 한시에 같이 한날 한시에 예, 같이 바꿔보자. 만약에 바꾼다면 하는 쪽으로 그래도 좀 얘기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도. 그것도 또 조금 좀 민감한데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그날도 들어보니까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범국가적으로 저희 네. 이제 얼마 전에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한 것처럼 네. 그 국가적인 AI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거 하겠죠. AI가 예. 중요하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 이런 문제들을 네. 법률적으로 어떻게 끌어올고 할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토론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는 잘 못하겠지만 뭐 자기들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 나라가 먼저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네. 이제 뭐 고맙게 생각하고 양자를 좀 앞으로 많이 해보자. 예. 이런 양자? 얘기를 예. 양자? 양자가 뭐예요? 두 나라끼리 이제 회담하는 걸 양자회담. 양자 회담을 좀 한번 해보자. 예. 그들도 답이 없다. 아하. 한국이 먼저 고민해줘서 고맙다. 예. 그분들은 대개는 인공지능이 만들었으면 인공지능이 만드는 걸로 법체계를 좀 바꿔야지라는 쪽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적으려고 보니까 인공지능은 또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동일성이라고 저희는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데 예. 뭐 성함하고 주소, 네. 나이 이런 거 특정하면 어느 한 사람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어느 한 사람 딱 특정이 특정이 되는데 인공지능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알파고라고 하면 도대체 알파고는 뭔데? 이 CPU가 알파고냐? 아니면 이 케이스가 알파고냐? 이런 거 여러 있는 게 알파고냐? 그렇죠. 네. 또 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학습하고 진화하고 늘어나고 하니까. 변화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뭐 그거를 애매한데? 복제를 해서 기탁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네. 근데 그게 보존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이제 특허제도의 또 목적 중에 하나가 기술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독점권을 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기술을 어떤 식으로 공개할 거냐 이게. 공개하면 어떻게 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 인공지능이 그 발명하는 과정을 네. 그 소스 코드라든지 저희 인간들은 알 수 없는 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얘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과정에 통해서 발명했는지 알 수가 없다. 특허 예, 예. 문서에 예. 특허. 그러네. 그냥 나왔어.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어디에 착안하여 이런 거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얘가 어디에 착안했을까? 물어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특허문서라는 게 이제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기술을 이제 공유하려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AI한테 이제 일종의 법인격 비슷하게 이제 성격 부여해서 특허도 주는 쪽으로 하여튼 뭐 전 나라가 모든 나라가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AI를 좀 활성화되는데도 AI 산업이 커지는데도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까요? 된다고 하시는 분들과 안 된다는 분이 지금 좀 나뉘고 있어서 지금 구분이 골치입니다. 그것도 나뉘어져요? 네, 이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뭔가 하여튼 얘네 권리를 인정해 그렇죠.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해야 되고 활성화되고 네. 분명히 이제 투자도 유인하는 그런 유인책도 될 수 있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악용하면 어떡하냐. 인공지능이라고 써 있는 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그럼 예. 광고에 활용하려고 사람이 했는데 거꾸로 인공지능이 했다고 써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옛날에 이제 심판관 할 때 겪었던 일인데 네. 그 콩나물 재배해가는 기술이었어요. 한 20년 전에. 네.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심판관 하고 있을 텐데 발명의 명칭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바이오 무슨 기술을 이용한 콩나물 재배 방법 이렇게 바꿔달래요.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발명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바이오 바이오가 기술이 들어가야 예. 그래야지 들어가야 이제. 이게 뭔가 있어 보인다. 투자도 받고. 예. 보통 그러면 해줍니까? 말 되면? 안 해주죠. 안 해주는 걸로 진짜. 근데 어쨌든 기업가들의 어떤 창의력 그리고 네. 적극성은 뭐 저희들이 그럴 수도 있다. 뛰어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안 했는데 이건 AI가 발명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왠지 AI가 발명했다면 신기하긴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번 더 쳐다는 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다보스가 발명했다는 것도 네. 식품용기 별거 아닌 발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모든 화제가 돼 있고 아까 얘기했처럼 BBC에서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 정도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아하. 상태가 돼 있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하는 것이 아직은 안 되고 예.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국이 굉장히 선도적인데요. 네. 잠시 이제 이거하고 약간 상관없는 얘기인데 영국의 가장 고액권이 50파운드짜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8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네. 건데요. 50파운드의 그 인물이 어느 나라는 그 집회에 나와 있는 인물이 그 나라에서 가장 뭐 위미심장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적 예. 인물들 쓰죠. 근데 이제 제임스 와트였습니다. 그 증기기관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이제 영국을 이제 제1차 산업혁명 때 부국으로 만들었다는 제임스 와트였는데 6월달에 이제 바뀌었는데요. 네. 알렌 튜링이라고 네. 그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 굉장한 수학자였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의 암호책인 애니그마를 이제 해독해서 맞아요. 영화로도 나온 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좀 뭐 개인적으로 뭐 억울한 일 때문에 이제 일찍 뭐 생을 마감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의 기본 이론들 어떤 것들을 많이 내놓으셨대요. 예. 그리고 뭐 그래서 1970년대인가 80년대 이제 미국 그 컴퓨터 학회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상 이름이 튜링상이라고 그분 성함을 타서 이제 만든 상인데 6월달에 이제 화폐 인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나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붐이라든지 방향성을 확실하게 부여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영국은 하여튼 AI가 발명한 걸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AI를 소유한 사람이 제가 하는 저 혼자 이 얘기에 빠져가지고 좀 놓쳤는데 네. 그분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8년에 영국은 저작권법을 그 컴퓨터 환경을 제공한 자에는 뭐 그 결과물은 컴퓨터 제공한 사람 거다라는 그런 법을 개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후에 뉴질랜드, 아이슬란드라든지 영연방 국가들이 따라서 그 법들을 계속 이제 따라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예술적인 창작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지원, 투자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법들을 했는데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법을 안 바꿨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 국회의원께서 법을 발의하셨어요. 인공지능이 만든 거에 대해서 창작 권리자를 준다. 근데 다만 권리를 5년만 주겠다. 그건 또 왜 그래요? 사람에 비해서 너무 쉽게 했기 때문에 인간은 뭐 4, 5, 70년 뭐 이렇게 굉장히 길지만 기계가 한 것들은 좀 권리를 좀 짧게 가져가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괜히 기계한테 그 주니까 다 반발 있을까봐 5년만 하는 거 5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랬더니 또 다른 한쪽에서 또 얘기하신 게 아까 말씀 그런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그렇게 짧게 해놓으면 누가 인공지능이 했다고 밝히겠냐. 다 자기가 그렇지, 사람이 했다고 그렇지. 하지. 인공지능이 해놓고 김 박사님 하셨다고 하면 길어지는데 특허가. 지금 똑같은 논란이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 기간인데 인공지능이 한 것은 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요? 왜? 그게 왜? 진짜 왜? 어쨌든 인공지능이 한 것들은 사람보다는 좀 쉽게 한 거니까 뭐 이런 그 인간과 그 기계, 인공지능을 좀 차별하는. 아니 그럼 어렵게 한 사람을 한 40년 줍니까? 특허 줄 때? 아니 언제부터 특허를 줄 때 어렵게 했는지 쉽게 했는지를 결정. 아 진짜 정말 AI 왠지 측은한 생각이 든다. 분명히 AI끼리 하는 3프로 TV가 있을 거고 거기에 보면 AI 안, AI 리 이렇게 해가지고 원내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인간들이 특허권을 우리가 했다고 짧게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한다고. 지금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에 자기 아바타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제 뭐 창작물을 만들고 얼마 전에 뭐 구찌 패키지 뭐 이렇게 뭐 NFT 붙여가지고 뭐 몇백 달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창작 활동을 하고 거기서 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거래를 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자기 그러다가 그 아바타의 주인이 죽었단 말이죠. 그럼 그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누구 거냐? 그냥 그 아바타 거냐? 아바타 거냐? 주인 거냐? 주인 거죠. 주인 거지. 주인 거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법률적 공백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그 유채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수면 그죠? 일정 기간 이제 공고를 내고 주인이 안 찾아가면 뭐 이렇게 10%나 뭐 몇십 프로 이렇게 주고 이제 국가로 기속하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뭐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제 거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가상 세계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인공지능 이런 새로운 그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도 준비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개발을 잘하나요, 진짜로? 개발을 잘합니까? 쉽게 안 되잖아, 쉽게. 그래서 특허권을 10년만 전에 충분히 이놈들아 이런 얘기할 만큼. 인공지능이 하면 진짜 개발을 잘할까요? 근데 저희들이 아직 느끼기에는 좀 뭐 아직까지는 도구로서 이제 그 사람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그리고 기껏 인정해도 공동 발명자 정도까지 이제 인정이 되지. 뭐 완전 혼자서 했다는 단독 권리까지는 아직 안 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지난 8월 달부터 계속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산업계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들 의견도 한 90% 정도는 뭐 아무리 해도 좀 도구지 뭐 혼자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알파고는 혼자 바둑 둬서 사람 다 이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듣다 생각난 건데 이게 기존의 기계하고 AI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는 그냥 다 때려 넣어서 학습을 해요. 자기 혼자. 근데 얘가 그러니까 바둑 얘기하셨는데 알파고가 어떻게 할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둬. 근데 걔가 그냥 이겼어. 이기는 거지. 근데 왜 뒀는지도 몰라. 그렇지. 왜 이 수를 뒀는지 사람들이 막 이건 무슨 수일까? 막 하면서 이게 이런 부분들도 이제 AI가 했다고 인공지능과 이제 사람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알파고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요. 에너지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 알파고가 그날 대국을 들면서 전기를 얼마나 썼다는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꽤 썼을걸요? 모르겠어요. 많이 썼을 거는 그러니까 같아요. 사람이 하루 움직이는데 쓰는 에너지가 20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돌 씨는 그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샌드위치 몇 개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20와트인데 알파고가 그날 쓴 그 전기 에너지가 1메가와트래요. 1메가와트. 1메가와트면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배입니다. 5만 배? 5만 배. 그러니까 5만 명이 한 셈이네. 그렇죠, 그렇죠. 5만 명 대 이세돌로 한 거네.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언뜻 보면 알파고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아직 인간의
뭐 가까워지는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2016년 이후로 이제 인공지능이 쓰는 에너지가 해마다 절반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답니다. 똑같은 계산하기 위해서. 아 발전이 빨라서. 그러겠죠. 예, 예. 그러겠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계속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다.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인공지능이 아니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 얼마 전에 왜 그거 있었잖아요. AI로 해서 그 채팅해주는 여자 그 서비스 이름 뭐였죠? 어? 이루다. 이루다. 그래서 그 AI로 해서 우리는 이루다한테 가르쳐준 거 뭐 일부러 그렇게 이상한 말 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했는데 이루다가 알아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말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루다 책임이냐? 그렇죠. 그렇죠. 그 만든 사람 책임이냐? 그렇지.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 그러면 네가 그런 카톡을 왜 거기다 갖다 줬냐? 그 죄이냐? 이루다의 죄냐? 근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인격으로 그럴 것 같다.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루다 그러네. 책임이라고 할 내가 것 인공지능을 만들었어. 이루다를.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루다한테 채팅이나 상담을 시켜. 근데 이루다가 얘가 무슨 말 할지 나도 몰라. 모르지. 근데 얘가 손님을 모욕을 해버렸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냐? 네. 그니까요. 난 정말 몰랐다니까. 그래서 책임의 회피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루다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도의적 책임은 지겠으나. 야, 그래서 이제 애매하네. 그 많은 그 인공지능 과학자들 그리고 인공지능 업계의 그 원로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법률적 책임도 중요하고, 근데 어떤 그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죠. 과기부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지,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두뇌 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뭔가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얘기인 것 같네요. 이 자율주행차가 사고 났을 때도 똑같이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그걸 명확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인공지능을 사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날 환경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인공지능 풀어내 맞춰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날 운전한 사람이 그 운전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갑론을박을 하고 있죠. 갑론을박만 하고 있어요, 계속. 야, 그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갑론을박을 더 한다고 뭐 나오는 게 있나? 어차피 결정해야지 그거. 결론 빨리 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인공지능이 지 멋대로 운전을 했어요. 그게 인공지능이죠. 그럼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가 책임져야지. 근데 조금 전에 이루다라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나도 얘가 어떻게 운전할지 나도 몰라. 다른 애는 잘 가고 있잖아. 사실 이제 저희 나라는 좀 덜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한번 잘못 나면 뭐 자동차에서 책임으로 판명이 되면 뭐 몇백억 몇천억이 쉽게 이제 소송 그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야, 빨리 결정해야 될 게 많군요 지금.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쭉 후배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냥 일반적인 사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위급한 순간에 어떤 할머니가 그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 100km 이상 달리고 있어서 스탑 시킬 수는 없고, 옆으로 이렇게 피하려고 보니까 어린 소녀가 인도 위에 이제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밀고 가야 되느냐, 피해서 해야 되느냐 선택할 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냥 움직이니까 판단이 이런 게 없는데, 오히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이 드신 분이니까 할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어린 소녀를 죽일 수는 없으니 뭐 할머니를 쳐야 되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대로 직진해 버리면 이제 그 전방 그 주시 의무에 이제 법이 더 걸리니까 오히려 피하려고 했다는 노력을 보이기 위해서 인도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냐. 그걸 사전에 프로그래밍할 수가 있거든요. AI를 처벌하면 AI가 지가 처벌 안 당하려고 껐겠네, 핸들을. 그럴 수 있겠다. 야, 복잡하네요. AI. 그럼 AI가 작곡한 음악은 어떻습니까? 작곡한 음악도 아까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요. 임자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임자가 나라마다 다른 거죠. 나라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임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임자가 없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또 영국으로 가면 갑자기 임자가 생기는 거죠. 영국만 일단 임자 있어요 지금 그럼? 지금은 영국만 아까 임자가 있다. 영국하고 아까 말씀드린 뉴질랜드, 남아공 그쪽 그쪽 영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 영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 야. 근데 이제 저작권법 같은 또 재밌는 게 그 특허는 각 나라마다 속지적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데 예. 거긴 또 상호주의라고 해서 그 저작권법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들만 보호를 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보호를 안 합니다. 받아는 줘도 보호는 안 되는 거군요. 예. 아. 그러니까 영국만 애매하다. 독특한 조항을 가지고 정말 있고 애매해. 영국 아까 말씀드린 아이슬란드, 뉴질랜드끼리는 서로 보호가 되는데 예. 그 이외에 다른 나라에는 보호가 안 되고. 보호가 아 되고. 그럼 영국 AI가 만든 음악은 우리가 그대로 갖다 써도 저작권 그렇죠. 문제가 안 되네요. 예,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어떤 인공지능이 만든 것도 다 괜찮다는 얘기죠. 꼭 그렇습니다. 영국 거가 빨리 아니라. 가져와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빨리.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전문가들은 모여서 이제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자. 빨리 예. 하나로 통일하자. 뭐가 예. 됐든 빨리 하나로 통일하자. 좋은 건데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안 된다고 하면 네. 이제 미래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준비가 소홀한 거 아니냐. 아하. 예를 들면 여기 골프공이 있는데 예. 내가 쳤어요. 예. 앞으로 나가다가 네. 유리가 깨졌어. 어. 그럼 내 잘못이죠. 잘못이죠. 공 잘못이겠어요? 공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나도 어떻게 날아갈지 어떻게 알아? 미필적 고의. 스윙을 했을 뿐이지. 그래도 그거는 본인 책임이지.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원인과 결과. 왜 하필 그걸 똑바로 못 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격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군요. 얘가 그렇습니다. 인격이 있냐 없냐. 그렇죠.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쳤어. 어. 이제 유치원 깼어. 어. 그럼 아들 잘못이죠. 그렇죠. 내 아들인데. 그래도 안 내가 만든 내 아들인데. 아 그거는 아들의 인격은 인정하니까 이거 아들이 깬 거고. 그렇죠. 그 공이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 골프공에 인공지능을 달아서 예. 알아서 바람도 잘 피하고 뭐 그린을 향해서 잘 날아가라. 그런 있을 수 공인데. 있잖아요. 그런 공이야. 공인데. 근데 하필 걔가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하게 유리창을 깨버렸어. 아니면 뭐 어디 사람을 맞췄어. 애매하네. 공을 만든 업체의 잘못이냐? 애매하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리 한번 좀 규칙을 정해보자 해서 이제 각국마다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2018년에 그 유럽 의회에서 네. 유럽 전체 그 유럽 경제 공동체 전체에 예. 그 속하는 법을 이제 관장하는 곳에서 그 전자인간이라고 해서 영어로 일렉트로닉 personhood라고 해서 예. 전자인간에 대해서 그 법인격을 부여하자. 법적으로 이제 사람인 것처럼 의지하자라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아 요즘 옛날 아담처럼. 그렇죠. 알렉사. 근데 그 법안의 내용은 대부분 어디서 가져왔냐면 아이작 아시모프 옛날 그 1942년 소설인가요? 예. 로봇 3원칙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 첫 번째 뭐 로봇은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제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세 번째 뭐 1, 2 원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뭐 로봇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된다. 뭐 이런 그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시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논리가 되는데요. 그런 걸 이제 모티브 삼고 법조문에다가 이제 그런 걸 집어넣어서 예. 그 전자인간이라는 그 법안을 이제 이런 방향으로 끌어가자라고 이제 뭐 붙였었는데 이게 부결됐습니다. 정확히는 2017년에 발의가 되고 네. 2018년에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왜요? 아까 인공지능 발명자와 좀 비슷한 논리인데요. 뭐 첫 번째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시민단체에서 또 특히 반대를 했는데 아까 어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사들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거다. 뭐 그런 논리로 이제 반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이루다랑 비슷하네. 이건 이루다의 잘못으로 하면 네. 만든 사람은 너무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리고 이루다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것도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 그게 개인의 인격을 보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진짜. 책임은 이루다가 질 수가 없으니까 만든 사람이 결국은 지긴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영국도 그렇다면서요. 특허권이 AI가 만든 특허는 AI한 특허권을 인정해주지만 그 저작권에 대한 수익은 소유자가 갖는다면서요. 그렇죠. 저작권이 그렇습니다. 저작권은 그렇게 된다면서요. 특허법은 아직 그러니까 아니고요. AI가 잘못했어. 예. AI가 잘못했으면 그래 AI 잘못했으니까 AI의 부모인 네가 책임져라. 아들이 사고 치면 부모가 책임져라. 그렇죠. 혜택을 누리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하면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AI가 만든 음악을 AI 소유자가 갖습니까? 그럼 지금 영국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국은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아들이 도박을 했거나 혹은 아내가 허위 이력서를 내면 그거는 왜 꼭 예를 꼭 그런 거 들어? 공무원이 제가 대답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참 애매하네. 애매하군요. 특허청의 특허기획심사국을 맡고 계시는 김지수 국장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재미없는 주제를 재밌게 만들어주신 사회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이런 거 재밌는 거 또 있습니까? 저희 특허청에는 알게 모르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모든 기술 분야가 다 망라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허 정보를 분석을 하면 그 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의 활동들을 컨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R&D 동향. 예. 어느 쪽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한 번 더 있구나. 나와주셔야 되겠네, 국장님은. 대전에서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아니면 더 전문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종 모셔서 저희도 컨닝을 좀 같이 하죠. 네. 고맙습니다. 특허청의 김지수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